됐고, 그 다음에 잽슨 청구항 전제부, 요것도 중요한 판례잖아요. 봅시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원래 이런 게 있거든요. 특허 발생 요건, 장애 요건. 이거 다 제 책에 있는데 22쪽에 있어요. 거불복이나 그에 대한 심취소, 무효심판, 심취소, 무효심판이나 무효심판에 대한 심취소. 이 특허 발생 요건은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특허권자, 요거는 특허권자에 대응되는 출원인. 아시겠죠? 장애 요건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특허청장.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관, 그 심취소 단계에서는 특허청장.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심판 청구인 입증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심판 청구인. 그 발생 요건은 출원인 특허권자가 증명하는 거고, 아시겠죠? 장애 요건은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지는 뭐예요? 공지는 장애 요건이거든요. 장애 요건이니까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서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알고 가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 뭐냐, 공지. 그 공지 사실은 공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허 발생 요건은 그 출원인이랑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한다니까요. 근데 장애 요건이 공지 사실이 장애 요건인데 요거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잽슨 청구항 전제부에 썼다고 공지된 걸로 자백한 걸로 볼 수 있냐? 잽슨 청구항 전제부에 썼다고. 왜냐하면 전제부가 뭐예요? 뭐뭐에 있어서 뭐뭐 신고를 특징으로 하는 이런 게 잽슨 청구항 형태인데, 뭐뭐에 있어서 이런 게 전제부잖아요. 잽슨 청구항 전제부에 썼다고 해서 그 자백한 걸로, 출원인이 공지된 걸로 자백한 걸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자백한 거면 불유증 사실이잖아요. 주장 입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아시겠죠? 출원인이 자백한 거면 주장 입증을 안 해도 되는데, 잽슨 청구항 전제부에 쓴 걸로 가지고 자백한 걸로 볼 수 있냐? 아니다. 없다. 자백한 걸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잽슨 청구항 전제부는 문맥을 매끄럽고 하거나 기술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 목적과 내용이 다양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뭐에 있어서 요거를 그냥 문장 깔끔하게 하려고 공지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기술 내용 그냥 공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냥 요거만 목적과 내용이 다양한 거예요. 잽슨청구항 전제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잽슨청구항 전제부에 썼다고 해서 공지된 걸로 자백할 수 없다. 자백한 걸로 볼 수 없으니까 결국엔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효심판 청구인이. 근데 아니 우리가 이제 주장 입증은 여기서 보시면 이 입증 책임 분배는 법률효과 분리 손해 의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심사 단계에서 요걸 좀 참작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심사 단계에서는 그 의견 교환 절차예요. 아시겠죠? 심사 단계는 의견 교환 절차니까 이걸 좀 입증 책임 분배를 완화할 필요가 없어요. 잽슨 청구항 전제부에 썼다고 해서 무조건 자백한 걸로 볼 수 없는 건 자백한 걸로 볼 수 없지만, 아시죠? 근데 이걸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단 말이죠.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 추정과 복멸을 한다. 사실상 추정과 복멸. 그러니까 잽슨 청구항 전제부 기재를 넘어가지고 배경기술 기재를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배경기술 기재랑 잽슨 청구항 전제부랑 둘 다 취급이 똑같아요. 잽슨 청구항 전제부를 쓰든 배경기술을 쓰든 그거 자체로 공지되다가 자백한 걸로 안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지고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 어디 있냐? 배경기술,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가지고
백용기술, 종래기술 넘어가지고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 기재를 인정할 수 있었으면 이거는 사실상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실상 추정이 되고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있어 복멸이 돼요. 첫 번째,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거나 이 실제 판례에서는 요 케이스였거든요. 출원 당시 공개가 아직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의견서했다가 얘는 공지입니다.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 대리인이 출원인이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한 그 공지 기술 있잖아요. 그게 출원 이후에 공지된 거였던 거예요. 여기서 여기 출원 있고 출원 이후에 공지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원 당시에 공개된 게 아니고 출원 이후에 공개가 됐는데 이 대리인이 의견서 쓰면서 공지된 겁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시죠? 이럴 때는 공지된 겁니다 썼으니까 뭐예요?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추정이 되는데 공지임이 사실상 추정되는데 이게 출원 당시 공개된 게 아니고 출원 이후에 공지된 거를 공지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복멸이 되는 거예요. 그 실제 판례는 요 케이스였어요. 아시죠? 그다음에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는 기술, 요거는 뭐예요? 비밀유지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어도 공지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신규성, 진보성 판단할 때 공지 기술을 쓸 수가 없잖아요. 공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는 거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면 공지는 안 된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요거였다. 볼게요 한번. 됐고. 됐죠. 그리고 이게 사실상 추정과 복멸이 되잖아요. 5번. 그러면 사실상 추정과 복멸을 넘어가지고 출원권과 금반원은 되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류철 금반원이 이 출원 단계에서랑 등록 이후 단계가 있거든요. 출원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복멸로 적용이 돼요. 등록 이후에는 서류철 금반원이 출원권과 금반원으로 적용이 돼요. 등록 이후에는 출원권과 금반원이랑 똑같은 게 의식적 제외고 아시겠죠? 이거 근데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단어를 답안지에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일부 학자들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정차호 교수님만 쓰는 용어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제출한 서류철에 대해 가지고 금반원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특허 출원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복멸을 적용이 되고 아시겠죠? 그 등록 이후에서는 의식적 제외를 적용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요거 사실상 추정과 복멸과 의식적 제외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서는 복멸이 되잖아요. 근데 의식적 제외는 복멸이 안 돼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상 추정과 복멸은 출원 단계에서 적용이 되잖아요. 출원 이후 등록 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의식적 제외를 출원 단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다음 논점인 거예요. 의식적 제외. 이거 안 된다. 아직도 복멸 돼야 된다. 출원 단계에서는 복멸 되는 논리로 간다. 서류철 금반원이 그렇게 적용이 된다. 아시겠죠? 이게 논리 쭉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에 돌고 돌아서 뭐예요? 무심파 청구인이 주장 입증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고 한번 사실관계를 봅시다. 보시면 갑이 특허 출원하고 거절료 통지 받았어요. 근데 거절료 통지 받았는데 구성 사를 전제부로 보정을 하고 종래기술을 넘어가지고 종래기술 배경기술 넘어가지고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했어요.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공지기술로 사실상 추정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 공지기술이 출원 당시 공지기술이 아니라 출원 이후 공지기술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무효심판 청구인이 이거를 이제 등록된 거에 대해 가지고 무효심판 청구를 하는데 그럼 논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지사실은 무효심판 청구인이 진다. 아시겠죠? 공지사실의 입증 책임은 무효심판 청구인이 진다. 요거에 따라 가지고 근데 종래기술을 공지기술을 인정하는 취지를 했네? 그럼 사실상 추정되지. 하지만 공지기술이 사실상 추정되는 거예요. 근데 출원 당시 공지된 게 아니고 출원 이후에 공지된 거를 공지기술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정됐다가 복멸됐다가 결국에 쌤 해가지고 무효심판 청구인이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무효심판 청구인은 주장 입증 못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잽수청구항 첫 번째 논점인 거고 두 번째 논점은 요거예요. 요거 일사부재리 얘랑 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병이 갑한테 무효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증거 1을 이유로 진보성. 근데 여기서 기각심결이 확정됐어요. 근데 여기서 증거 1 이후로 신규성, 진보성, 확성 이렇게 세 개를 주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사부재리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동일 사실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무효심판에서는 무효사유, 권리범위하기 심판에서는 확인대상 발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동일 사실인지를 판단하는데 여기는 진보성이 있고 이 심판에서는 신규성이 진보성 확성이 있어요. 그러면 동일 사실은 제가 아까 뭘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무효사유로 판단했어요. 근데 부과되어 있으면 무효사유가 부과되어 있으면 그 사실 자체로 부과되어 있는 사실 자체로 동일 사실이 아닌 거예요. 동일 사실 아님. 동일 증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동일 증거 1이 있고 그러니까 1심판에서 증거 A가 있어요. 2심판에서 증거 A. 2심판에서 증거 B. 2심판에서 증거 A 플러스 B가 있어요. 아시겠죠? 완전히 1심판이랑 2심판이랑 완전 증거 똑같아요. 그러면 동일 증거예요, 요건. 아시죠? 1심판이랑 2심판이랑 완전 증거가 달라요. 그러면 다른 증거예요. 요건 동일 증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럼 1심판의 증거 A고 2심판의 증거 A 플러스 B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그 중요증거설에 따르는 거예요. 중요증거설. 번복 가능성. 번복할 수 있냐 없냐로.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다. 아시겠죠? 확번유 판례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잘 알잖아요. 증거 A랑 증거 A 플러스 B는 중요 증거설에 따른다. 확번유로 판단한다.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다. 번복할 수 있으면 동일 증거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냥 똑같으면 그냥 동일 증거고 다르면 그냥 다른 증거예요. 아시죠? 여기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증거 A를 이유로 진보성을 청구했어요. 전심판에서. 증거 A를 이유로 진보성 청구했는데 기각심결을 뜬 거예요. 1심판에서 그거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심판에서 증거 B를 이유로 진보성을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또 기각 신결할 입장이 있는 거예요. 2심판이. 아시죠? 1심판에서 증거 A를 이유로 진보성 청구했을 때 기각 신결 나왔는데 2심판에서 증거 B를 이유로 진보성 청구했더니 기각 신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증거 A랑 B랑 완전 다른 증거다. 다른 증거니까 동일 증거 아니니까 일사부재리 적용이 안 되고 기각 신결해야 되는지 여기서 기각 신결해야 되는지 vs 아니면 증거 A를 이유로 기각심결, 증거 A를 이유로 진보성 기각심결, 증거 B를 이유로 진보성 기각심결이잖아요. 아니 그 일사부재리 판단 동일 증거 판단하는 거는 심결을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야. 아시겠죠? 증거 A 기각심결이고 증거 B 기각심결이면 심결을 번복 못하면 동일 증거니까 동일 증거면 각하심결해야 되는지 일사부재리 적용해가지고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기각심결해야 되고 각하심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교수님들이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요거 기각심결해야 되는지 각하심결해야 되는지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요거 제가 말한 게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에서의 입장이에요. 그 실체 심리 받은 각하심결이 그 일사부재리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있잖아요. 그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끈따끈한 최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걸대로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거가 다르니까 기각심결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여기 각하심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심결 번복할 수 있냐 없냐는 부과됐을 때만 그 중요증거설로 판단하는 거고 완전 다른데 무슨 동일 증거예요. 완전 다르면 그냥 다른 증거지. 아시겠죠? 여기도 기각심결, 여기도 기각심결 하는 거지. 라고 이제 그게 그 통설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세요? 보시면 증거 A가 있고 증거 1이 있고 증거 1 플러스 2가 있었어요. 1심판에서 증거 1, 2심판에서 증거 1 플러스 2.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뭘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부과됐으니까 번복 가능성 중요 증거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번복을 못 한대요. 여기서 증거 1을 이유로 진보성 판단했을 때도 기각심결 나왔고 증거 1 플러스 2를 이유로 진보성 판단할 때도 기각심결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번복 못 하잖아요. 번복 못 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일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과됐을 때는. 그러니까 증거 1이랑 증거 1 플러스 2랑 동일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증거는 동일 증거다. 근데 동일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흠결이 아니잖아요.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가 되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 판단했다는 여기 증거 이 파란색 증거 있잖아요. 이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 판단했더니 진보성 흠결이 아니래요. 기각심결 났으니까. 여기 증거 파란색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 판단하면 또 되겠어요? 아니 일사부재리는 아니죠. 동일 사실이 아니니까.
예? 부과됐으면 그 자체로 동일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이 파란색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 판단할 때는 진보성 흠결이 아니라고 1심판에서 했어요. 근데 그거를 파란색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 또 판단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또 판단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사부재리의 취지인데. 그러니까 파란색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은 주장할 수 없다. 아시겠죠? 일사부재리의 취지상. 이 일사부재리 흠결이 아닌데 일사부재리 취지상 요거는 주장 못하고 2심판은 뭐만 판단하는 거냐면 신규성이나 확산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규성, 확산 판단하는데 요 신규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2심판에서는 진보성 판단 못해요. 왜냐면 1심판에서 이제 판단해버렸으니까 일사부재리 흠결은 아닌데 각하심결은 때리면 안 되는데 진보성은 판단 못해요. 아시겠죠? 근데 2심판에서는 요거 신규성 확산만 판단하는데 2심판에서 그러면 신규성 요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거라니까요.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잽스증권 전제부도 공지된 걸로 못 봐가지고 무시파 청구인이 주장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상 추정되고 복멸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관계에서 사실상 추정됐어요. 공지 의무를. 근데 복멸됐어요. 출원 당시 공개된 게 아니어가지고 복멸됐어요. 그래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무시파 청구인이 신규성 요거 입증을 해야 된다. 근데 입증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각심을 났어요. 아시겠죠? 이거 확선은 그냥 뭐 동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확선은 그냥 그 동일성이 흠결됐을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됐죠? 봅시다. 그래가지고 일사부재리 보시면 무효 사유가 추가됐으면 그 자체로 동일 사실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일사부재리 취지를 고려하면 이거 그 동일한 증거에 대해 가지고 요거 진보성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진보성 동일한 증거에 대해 가지고 진보성 요거 여기 주장 못한다. 아시겠죠? 주장 못하고 판단 못한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일사부재리 흠결 아닌데 일사부재리 취지를 고려하라 그 말인 거예요.